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수천 도,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볼에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와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 배울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간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역술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병정화 일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생살여탈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축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되면. 자,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안으로 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고압 1000V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답해봤자 뭐다? 이 왕세 하늘의 중화를 모르면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뭐가 왕하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끝개자 4개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의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신유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신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부리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부리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곡할 때도 설명을 드리시면, 그래서 제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금이 왕하든 수가 왕하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뿔이 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다신 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임수 천간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건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간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양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일간인 정화인 내가 그 월지는 금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겁니다. 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재성.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물도 해당이 되고요. 아이돌, 인기죠. 인기, 사람들로부터 먹고 사는 인기도 재성이 될 것이고, 각종 주색 잡기 같은 거, 유흥 오락 같은 거 다 재성이고요. 또 근면성실한 것도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성이 왕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재성이 왕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관성이 왕에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일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재미가 있든 없든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신왕재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일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또 돈 번 것 가지고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취미 같은 거,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격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재미를 좀 안다. 그리고 일간만 안 가면 특히나 편제격들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물론 이제 일확천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 들어가는 군이죠. 편관격, 편제격, 그 다음에 편인격, 그 다음에 뭐 상관격 등등은 좋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또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또 삶의 굴곡이 큰 사람들이다. 반대로 정제격, 정관격, 정인격, 식신격들은 그래도 이제 삶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것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제격이 되죠. 오늘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음대양으로서. 그러면 얘는 정제격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월에 금요하고 일간이 약한 건 똑같기 때문에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것처럼 신약 재왕한 사주,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감당 못하면 재다신약이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요. 거기다 대고 관살까지 많게 되면 빚을 지고 감옥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부동산을 크게 이제 부동산 시행한다고 해서 뭐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크게 이제 소송에 휘말려서 이제 그 학교도 갔다 오신 분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정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지장간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초기로서는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중기는 임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 즉 본기로는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는다. 무토 투출을 했다고 해서 정화가 상관격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로서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관이죠. 음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정관 격이 되는데, 재성이 왕한 재성이 왕한 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격이 됐든 또는 정관격이 됐든 약한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좋은 재성도 좋은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인비를 얻어서 인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인성은 목이 될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화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인비를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정화의 특성상 일단은 인성인, 특히나 정인인 간목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정화는 이제 등촉지화와 같다 그랬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 땔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인인 간목을 얻게 되면은 이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죠. 목이 많다 하더라도 원령의 경금이 금명하기 때문에 벽과 민정은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월에는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상태에서 금상첨화로 천간에 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지지로 사오화라든가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래서 이렇게 간목을 얻고 또는 지지로 사오와 인목을 봐서 정화일간이 이제 세력을 얻는다라면 이때는 과감하게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인상생을 하죠. 인성의 도움을 받고요. 관성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일간 세력이 있게 되면은 재성도 나한테 도움을 주죠. 인성은 뭡니까? 사람이 인자하고 오누독실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을 측은지심을 갖고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헌신 봉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관의 용도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올곧죠. 바르고 정확하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다면 고위직에서 아주 반듯한 청렴 결백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재성의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청렴 결백한데 와이프가 돈이 많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 중요하고 사오화든 인목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개수가 아닌 임수 얻는 것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연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간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원령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제격의 제다신약이 거의 두드러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묘목은 인목하고 다릅니다. 인목은 정화가 통과할 수 있고 인중에 있는 본기는 뭐가 되죠? 정인인 간목이기 때문에 능히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지만 묘목은 천간으로는 뭐예요? 을목이 되는 거죠. 습목이 됩니다. 특히나 신월에 묘목은 습기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질식시켜서 오히려 꺼트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금이 있어서 이제 묘목 같은 걸 제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연간에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개수가 이렇게 뜨고 있죠. 그러면 가을에 비 내리는 거 같죠. 그러면 마른 풀이라고 하면 마른 볏짚이라든가 마른 풀이라고 하면 그나마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데 개수가 위에서 비가 내리면 갈대도 물에 젖고요. 풀도 물에 젖어. 물에 젖은 풀로 정화를 생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편인이기 때문에 가 아니라 이치상 묘목은 정화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일지의 미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미토 정밀지죠. 물론 정화가 미중 정화에 통근 가능하지만 이거는 정화가 미중 정화에 통근하는 것보다는 미토가 정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게 더 나쁩니다. 어떤 분들 이제 설명 강의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 정화가 미중 정화에 통근하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밀일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 개수 7살 투출되어 있을 때 개수 왕제가 7살 생겨서 정화를 극하자는가 이거는 제살 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데 미중에 통근한 거 가지고 또는 승목이 묘목 가지고 저 왕사를 감당할 수 있겠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간목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이제 비견겁제를 얻어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주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 굉장히 조금 일간 정화가 개수, 왕제의 생을 받는 개수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진취성 또는 지구력,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력 같은 거 많이 약하게 되고 역시나 뭐예요? 의타신,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밖에 나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일간 스스로가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튼튼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면 자, 문제는 뭐냐면 금왕절에 경금 2개 투출됐죠. 재성이 더 왕해졌죠. 자수를 얻었습니다. 왕제가 개수생하죠. 개수가 신에 통근할 수 있죠. 자의 뿌리를 또 두고 있으면 이 개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보다 불편한데 바로 비가 그냥 보슬비 내리는 게 아니라 완전 장대비죠.
집중 강우가 쏟아져서 완전 불 다 꺼뜨려 버린 그러한,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특히나 깜짝깜짝 놀라면 경기를,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겠다. 재살이 태양한 사주, 이렇게 되니까 좋지 못하겠죠. 신축시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미에 간신히 통근하고 있는데 축미 충꽝 때려버리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날아가 버리면 정화가 그나마 뿌리를 둘 수 있었던 곳도 없어지죠. 묘목 가지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 이거 매우 어려운 상황, 그죠?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만약에 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금순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기미대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묘미 한목에다가 그래도 미중 정화가 다시 없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충이 되는 것은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좀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민씨 같은 경우는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신충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지 않습니다. 신중에 있는 임수 투출됐고 신중에 있는 경금 투출되어 있으니 뭐 이거는 당연히 정제격의 제살이, 이건 임수 정관, 이거의 칠살 구분할 필요 없다. 원래 제살이 너무 왕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제살 태왕한 사주지, 이걸 관살 혼잡으로 논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중에 뿌리를 두고 인중 간목의 생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살이 있으면 이 살을 내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천간 지지로는 뭐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으로는 이 개수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걸 뭐냐면 칠살부자라고 해요. 칠살 무제.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방비 없이 얻어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투 선수인데, 격투기 선수인데 뒤로 손을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살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개묘실은 더 안 좋겠죠. 정관도 아닌 개수가 또 투출되죠. 묘묘에 한몫한 거 가지고 정화를 생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간목이 필요한데, 이건 묘미는 간목의 힘을 발휘하여죠. 묘중에 있는 간목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 2개, 아까는 혼자서 내 손 뒤로 묶어놓고 혼자 패는데, 지금은 이제 둘이 패는데 옆에서 얘네들 밥 주고 있어요. 더 힘내라고. 정화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 간목도 미중을목, 진중을목 묘에 통할할 수 있고, 인성은 굉장히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나를 공격할 때 간목에 통관시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살태양이죠. 제살태왕한 사주가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제 일단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살린 상생하는 구조 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금수운으로 가든, 금수운으로 가면 좀 화가 좀 부족한 게 문제인 거고, 이게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니 갑진시가 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을사시, 병오시는, 을사시나 병오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오미합이 되죠. 오미합, 병합. 어떤 분들이 정화는 달이고 얘는 태양인데, 태양을 보면 탈광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 정화가 약한 경우에는 겁재인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병화가 막아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거하고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맷집이 있으면 몇 대 맞으면 그냥 얘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개수. 근데 내가 약하면 한 대 맞으면 부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경자신충시에 개수한테 터지면 이건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병오시에 오미합파에서 일간이 뿌리를 얻고 병화가 있으면, 내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형제자매가 이렇게 좀 같이 얻어 터져주면은 그래도 정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무신시,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일간이 약한데 다시 상관, 물론 상관 제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경금이 있으면 토생금, 금수행수 하겠지만, 그래도 상관이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내가 일단 방비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다. 근데 일간이 약하면 그 무기를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식재가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좋지 못한 구조. 신의 시도 뭐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만약에 생시 본다라고 하면
이민시보다는 차라리 감목이 수출된 게 더 나아요. 천간으로. 그 다음에 뭐 갑진시라든가 병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간이 약간 경자, 신축, 예를 들면 뭐 무신, 기호, 신해 뭐 이렇게 갔을 땐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 학습은 성과를 크게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